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인일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인일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그리고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박 38일째입니다. 자, 1번입니다. 근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 범위 변경할 수 있다죠? 그리고 변경 후께 담보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즉 지연이자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이건 전액 근저당권에 담보됩니다. 맞았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경매 신청하는가 보세요.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 확정 맞았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 병이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선순위 을채권, 선순위 을채권을 물어봅니다. 그럼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날 자신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매를 취하더라도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보다 아랫사람 병,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준비될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경락대금.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시 누구 채권이요? 을채권이에요. 병채권이 아닙니다. 선순위 을채권이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됩니다. 누가 경매를 청구했는가 잘 보세요. 다시 이것은 호등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에 맞았습니다. 리을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게 판례죠. 예,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근저당권 설명 틀린 거죠. 자, 기억. 채무자 채무액을 3억 5천 가정하고 채권 최고액을 3억으로 가정하면 지금 채무액이 최고액을 5천만 원 초과하죠. 근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이처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대 채무자 후 채무 전액 틀렸습니다. 그냥 채권 최고액 3억만 편지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종가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을 다 편지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최고액 3억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죠.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강에 발생한 채권은 답 틀렸습니다. 뭐 채권 최고액 범위 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뭐 최고액 범위이든 아니든 다 담보되지 않죠.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확정한다고 가정하면 이때의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할 때 확정 전에 생긴 채권에서 확정 후에도 그 이자라든가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면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했는가 확정 후인가 그걸 잘 보세요. 다시 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죠.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다음 틀렸어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근저당권에서 무조건 담보되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경매하는 거 보세요.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테 확정 맞았습니다. 리을은 근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따로 있죠. 다시 리을 근저당권의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맞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물상보증인 가능하잖아요.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가, 자,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돼도 상관없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보 목적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설정자는 뭐 채무자든 제3자든 가능합니다. 그때 제3자가 물상보증이죠. 반면 저당권자는 다르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채권자, 제3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엄마잖아요. 저당권이 자식이라 엄마 밑에 자식, 아새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합의로 제3자에게 아새끼 입양시킬 수 있다. 합의로 가능합니다. 원칙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해서 채무자인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니은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다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습니다.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니죠. 니은 맞았고 디귿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에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이걸 기본계약, 뭐 물품 공급계약 등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리을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예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틀렸죠? 매각대금 완납시였죠?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 아까 했잖아요. 설정자는 제3자도 가능하지만 저당권자는 엄마 밑에 아새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을 때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원칙 무효입니다. 자, 니은 근저당권 후에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도 다 포함되는 거죠. 디귿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부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겠죠. 리율은 자 누가 경매 신청하죠? 근저당권자.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그럼 자기께 경매 신청 시 맞죠? 자기가 경매 시니까 자기 것은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님이 나왔었죠. 자, 오늘까지 물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민박부터는 계약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약간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민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민박으로 외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민박 끝나면 외박 못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